오는 27일 날에 이제 정치 등판, 꼭 27일은 아니고 언간에 정치 등판을 하는 걸로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고, 그 선언문, 이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국민한테 첫 선을 보이는 거예요. 왜 검찰총장 하다가 갑자기 대통령을 하려고 하느냐지, 당신이 국가 운영에 대해서 어떤 소신과 철학을 갖고 있느냐 할지,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무슨 비전을 갖고 있냐, 이런 것들을 이제 선보이는 자리인데, 지금 들리는 이야기는 뭐 대개는 과거 대선 후보 같은 경우, 또 뭐 대통령도 그렇고 중요한 사람들, 총리라든가 다 스피치 라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는 아직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직접 작성한다네요. 이제 그것도 이제 좀 조심해야 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이제 전에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이제 지금은 다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제 까는 건데, 그 김한길 대표를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예, 저쪽에 네, 근데 이제 다락방이죠. 윤석열 총장은 이제 제가 김한길 대표하고 가까운지를 모를 겁니다. 이 방송을 들을 때까지. 근데 이제 저하고는 이제 김 대표하고는 가까운 사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죠.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몇 개월 동안 내가 그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윤 총장이 아마 어디 고검인가 뭐 지검에 방문해서 검사들 모아놓고 강연한 적이 있어요. 그것이 언론에 많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강연 초록, 네. 강연 그 강연 그 내용을 소파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저기 핸드폰에다 썼다는 거예요. 예. 뭐 우리 글 그렇게 쓰잖아요. 삼성 노트니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렇죠. 거기다 또 메모 정도로 써가지고 그러니까 이야기할 수도 본인이 있고요. 뭐 이제 써서 이제 가서 이제 강연을 했다, 그런 얘기를 이제 했다고 그래요. 그럴 정도로 이제 뭐 나름대로의 뭐 생각이라고 할까, 글을 쓰는 그런 훈련이 돼 있는 거죠. 정치인들은 이제 대개 제가 보니까 글을 제 손으로 쓰는 정치인이 있고, 제 손으로 글을 못 쓰는 정치인이 있고, 두 유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당연히 자기의 생각을 글로 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죠. 그래야 뭐 외국 연수들도 만나서도 자기 생각을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상당히 이분이 독서량이 많은 걸로 제가 듣고 있어요. 이 검찰 출신이지만 그 아버님으로부터 받은 건지 뭐 모르겠는데, 그래서 뭐 9년 동안 낙선이 아니라 그 고시 떨어졌을 낙방. 낙방. 이게 뭐 고시가 뭐 실력이 없어 그런 것보다는 그런 잡학을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뭐 책도 많이 보고, 역사, 또 특히 동양학 이런 쪽에 많이 심취했다는 거 아닙니까? 특히 내가 그때 들은 거는 이제 지금에서 얘기인데, 김한길 대표한테 들은 거는 이제 자기가 사상계 같은 잡지를 하나 창간을, 법원 뭐 검찰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해서 뭐 한번 사회를 바꿔봐야 되겠다. 그 사상계라는 거 있지 않았어요? 장준하 선생님 하시는. 웬만한 지성인들은 다 사상계 하나씩은 들고 다녔죠. 그런 꿈을 갖고 있고 그런 포부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준비도 하고 뭐 그런 무슨 책을 읽었고 뭐 그런 얘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는 본인이 초안은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내가 왜 정치하는가에 대한 자기 목소리가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가슴 속에 울러나오는, 난 이래서 이렇게 해서 나라를 구해야 되겠다, 상식을 회복해야 되겠다, 내가 이걸 해보니까 검찰을 해보고 여기 이렇게 해보고 부패 이런 걸 다 다뤄보니까 이 공정이 무너졌다, 뭐 이제 나름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가지고 법치가 무너졌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고, 거기서 줄거리를 잡아가지고 강론을 쓰고 이렇게 이제 그 줄거리는 잡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독해를 해야 돼. 독해. 그러겠죠. 독고다이로 이렇게, 독고다이가 아니라 혼자서 하면 안 되고, 우선 기본적인 얼개는 자기가 잡고, 이제 팀들이 모여서 같이 읽어보고 문제가 되는 걸 조정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필요하지 않을까. 거기도 뭐 가장 윤 전 총장이 존경한다는 송상현 서울대 명예교수, 고아 송진우 손자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예. 그런 뭐 원로급들을 비롯해서 아주 여러 지성인들이 별도의 그룹들을 많이 형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이제 충분히 독해가 되겠죠. 그러나 저는 그건 윤석열 총장이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의 진정성, 진솔한 것이 자기가 초안을 잡아보면 그가 들어있거든요.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멋있는 얘기, 뭐 중요한 표현 이런 건 너무 생각할 거 없다고 생각해요. 진정성 있냐 하는 것은 들어보면 알아요. 아, 저 사람이 진정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을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적어도 또 정치인 하려면 A4만 들고 다니면 안 돼. 남이 써준 거. 정상회담 하면서도 A4 입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자기 얘기에 대해서는 자기가 집필력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뭐 DJ라든가 우리나라 웬만한 분들 정치권대로 제대로 한 사람들은 그런 능력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콘텐츠에 대해서는 뭐 상당히 내용 있는 그런 콘텐츠가 될 거라는 게 그 주변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 과정에서 조금 또 하나 엑스파일과 함께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전 총장이 실수를 했다가 헛발질을 한 게 10여일 만에 어렵게 모신 이동훈 조선일보 전 논설위원인데 이분이 대변인으로 왔다가 사퇴라는 사태가 있었어요. 이런 것도 사실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적어도 조선일보 논설위원을 그만두고 왔을 때는 자기 인생을 그 사람 개인으로 봤어도 걸고 온 것이고 또 대변인과 이 후보라는 것은 8일과 실관계란 말이에요. 그런데 10여일 만에 그만둘 정도로 이렇게 했다고 할 경우 과연 윤석열 총장의 어떤 리더십이랄까 그런 것도 좀 의구심을 줄 수가 있고 저렇게 하루아침에 검찰과 같이 상명하복 체제도 아니고 정치판이라는 게 일사불란한 것도 아닙니까?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건데 어떤 의견 충돌이 좀 있을 수 있죠. 입당식이라든가 그것 때문에 그랬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갖고 회사까지 그만두고 온 사람을 내치면은 누가 거기에 충성을 가서 다 바치면서 자기 온 인생을 걸고 달라들겠습니까? 저는 좀 실수를 한 거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것도 이제 국민들이 좀 불안해하고 또 걱정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태까지 일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자세히 보니까 이제 거기 이제 이 대변이라는 게 저도 해보지만 참 어렵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어렵죠. 자기 말을 하면 안 돼. 더군다나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 자기 목소리를 내면 안 되고 대변을 해야 돼. 이게 본변을 하면 안 됩니다. 자기의 관계 본변 아닙니까? 근데 형이 지금 저 당의 입당 문제에 관해서 예민한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 하느냐 그런 건데 그 부분에서 이제 대변이 아니라 본변에 가까운 얘기가 조금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이제 말을 바꾸는 식으로 되니까 이제 언론이 이제 그 말을 바꿨다고 또 이제 많이 두들겼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대변인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섭섭하거나 뭐 이제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자기 생각에는 빨리 이제 들어가야지 뭐 이렇게 하면 되냐 그런 생각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다 모아서 이제 우리 잘해보자 이렇게 했다는 건데 예? 나가라 이게 아니고 이제 앞으로 잘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근데 뭐 건강상의 이유 뭐 일신상의 이유로 이제 했는데 어떻든 뭐 좋은 일은 아니죠. 좋은 모양새가 아닙니다. 아니 우리 김영환 의원님은 전에 DJ 캠프에서도 있었고 중요한 역할들 상황실장이었던가요? 정세분석실장, 비서실 차장. 예, 그런 것들을 해왔기 때문에 뭐 어느 대선 캠프들도 보면은 실무 참모 그룹이 있고 뒤에 실세 그룹이 좀 있게 되거든요. 개인적인 그런 인연을 쭉 맺어왔던 사람들. 지금 연세대 이철우 교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소위 그쪽에서는 개인적인 뭐 동기동창 중마고우니까 그 영향력이 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동훈 전 대변인의 본변이라기보다는 그런 중요한 얘기를 했을 때 적어도 윤석열 전 총장과 언론 중요한 인터뷰를 가는데 KBS 같이 큰 언론사에 그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교감이 없었겠느냐. 다만 그런데 갔다 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실세 그룹 쪽에서 그건 아니다.
이렇게 강하게 킥백이 들어오면서 윤석열 총장이 그걸 뒤집은 거 아닌가. 그런 상황 속에서 대변인이 가서 얘기하고 왔는데 바로 본인이 또 이제 무슨 그것을 수정한 것도 아니고 윤석열 전 총장이 직접 언론사에 여기저기 전화 걸어갖고 그거 아닙니다 해버리면은 이 대변인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부분은 이제 윤 전 총장의 정치 경험이 부족할 수도 있을 수 있고 캠프 내 헤게모니 싸움 아니었나 그런 해석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떤가. 캠프가 지금 현재는 뭐 그렇게 그 뚜렷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어떻든 이제 그 문제가 확실히 있으면 빨리 또 정리하는 것도 방법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떻든 지금은 그런 문제가 있는 게 뭐 작고 큰 문제들이 계속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인선에도 있고요. 또 뭐 혼선에도 올 수가 있고 또 지금 이제 윤 총장처럼 지금 처음 정치하는 분들은 더 그런 게 있고 언론은 또 도사리고 있고요. 또 여권은 그걸 또 해주고 팔 수가 있고 특히 저쪽에 딸랑이 언론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지금부터도 뭐 특별팀 구성해갖고 윤석열 뒤 캐고 다닌다는 소문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갖고 딱 등판만 해봐라. 갔다 그냥 막 퍼부을 거다 하는 소문들까지도 있습니다. 그 이제 내부의 그런 여러 가지 얘기는 지금 우리가 겉으로는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면에서 좀 우리가 우려는 해야 되고 그러나 실제로는 문제가 확실히 있을 거고 장기적으로 될 것 같으면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초기에 정리하는 것도 방법이니까 그냥 우리가 지금 뭐라고 다 너무 깊이 얘기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제 그런 뭐 디테일은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지금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전 총장 간의 줄다리기도 그렇고 이번에 이동훈 전 대변인의 사퇴 문제도 입당의 시기 논란 아니겠습니까? 지금 오늘 조선일보 보도로 보더라도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은 조기 입당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중도로서 외연 확장을 최대한 한 뒤에 그리고 민심 탐방을 하고 나서 결정을 하겠다.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기억나십니까? 제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한 거? 네. 근데 그 말씀을 이 고영신 TV를 보셨는지 그 열심히 보신다고 들었습니다. 이거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는 딱 제가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제 이건 아는데 이건 정리를 좀 잘 해주세요. 네, 그런데 그쪽서 보고 아니, 있으니까. 나도 결론은 모르는데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게 과학에 과학.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조기에 입당했을 때 지지율의 변화, 지지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여러 가지 그 분석 툴을 가지고 정리해야 돼. 필요하다면 빅데이터를 가지고. 그래서 여기 들어왔을 때는 지지자가 어떻게 흩어지고 어떻게 남는가. 또 조금 이따 들어가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런 문제들이 과학적으로 검증돼야지. 지금 뭐 여기 지금 당 안에 있는 그 의원들은 뭐 지금 뭐 빨리 들어와라, 막 들어오면 뭐가 할 것처럼 얘기하지만 들어오면 발이 묶이는 바가 많이 있어요. 또 그런 게 어려운 점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연을 언제까지 어떻게 확장하고 그러니까 지금 그 윤석열 총장 쪽에서 나온 얘기 가운데서 크게 대과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뭐를 얘기했냐. 보수의 중심을 두고 말씀이 그란 말이에요. 한미 동맹의 중심을 두고 중국하고도 교류해야 돼. 그것처럼 보수의 중심을 두고 중도와 개혁적 그 진보. 그 말이 좀 저 같은 사람은 탈령 이런 얘기가 나서 좀 그렇게 하는데 탈락한 이탈 진보. 이탈 진보까지를 포괄하는 그런 세력을 크게 엮어야 된다. 그래서 선거도 이겨야 될 뿐만 아니라 선거 이후에 180석의 저거를 민심을 가지고 컨트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굉장히 집권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그런 발상이고 워딩이란 말이에요. 마음이 놓여요. 그렇게 생각하면. 아, 지금 국민들이 이제 선거가 진행되면 그럼 선거 끝나면 저 민주당이 180석인데 그럼 거기서 빼올 거요. 뭐 어쩌고저쩌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문제까지를 포괄해서 압도적으로 이겨야 된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힘만 합치면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고려했을 때 지금 들어와 가지고 겨우 이기는 선거가 된다면 이기는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좀 더 크게 이기는 방안이 그렇게 좀 바깥에 그 세력을 구축해서 간다면 그렇게 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지금 포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그 백시트를 보면은 지금 호남에서 윤석열의 지지가 한 20% 이상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지금. 오늘인가 한국 여론사회 연구소 그 27.1%인가 27%가 넘었어요. 저는 호남을 잘 그리고 알잖아요. 이재명이가 32%였고 한 4% 차분이 안 나더라고요. 제가 호남을 잘 알잖아요. 예. 그 민주당이라는 게 전부 호남이 기반이니까요. 근데 김영호님은 다시 한번 얘기해요. 고향이 다 호남으로 생각하는데 호남이 아니고 충청도입니다. 충청도고 아버님 고향 경상도인데 호남 분들의 정서가 젊은 시절부터 수십 년 동안 내 몸에 침묵인데 나 국회 4번을 다 그분들이 시켜줬잖아요. 예. 그분들만은 아니지만 그런데 단언하건대 이번에 윤석열 지지가 호남에서 나는 한 표라도 더 많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재명 대 만약 윤석열로 붙는다면 만약에 호남에서 한 표라도 윤석열이 이기는 상황이 오면 선거는 해보나 마나한 상황이 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예. 근데 이게 국민의당을 와버리면 물론 이준석이가 와서 훨씬 낫지만은 그러나 국민의힘은 여전까지 나와서 한 번도 찍어본 적이 없고 그거는 뭐 전두환 노태우 정당부터 시작해서 군부 독재에 뭐 광주 항쟁에 뭐 이게 그냥 켜켜이 쌓여 있는 이 지금 호남 대중들의 마음을 이게 녹이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거를 쭉 열심히 하고 지금 이 밖에 있는 동안에는 호남 분들하고도 다 교류를 하고 막 해서 그분들이 야 이번에 이제 됐으니까 윤석열 너는 이제 들어가라. 너 들어가서 아니 김대중 박정희 정당 하나 만들면 안 되냐. 예. 그렇게 만약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다면은 선거는 해보나 마나 이기는 상황이 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 어디 족보에 우리 당에 좀 무슨 초상권이 있습니까? 거기 김영삼, 김대중, 박정희 같이 있는 그런 정당 왜 하면 안 됩니까, 그게? 예? 그래서 나는 이제 그런 면에서 국민 하나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안 들어온다는 건 아니란 말이야. 보수를 중심에 세운다는 거예요. 국민의힘을 중심에 세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채근하지 말고 그렇게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또 후보군들이 있으니까 후보들 또 재미나게 또 한번 하고 그 지난번에 왜 금태섭 안철수 단일화하고 예. 오세훈 뭐 단일화 한 다음에 또 단일화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어차피 우리는 제3후보는 없다 그래요. 이번에는 누구든지 간이 분 놈이 아니면 그건 죽을 길이 아니면 뭐 안철수가 나가서 끝까지 가서 뭐 5% 얻는다든지 그런 무모한 짓을 안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선거는 이긴다. 이기는데 어떻게 이기느냐? 크게 이겨야 된다. 이기려면 우리 내부에 조금 좀 친한 사람도 있고 싫은 사람도 있어도 일단 힘을 모아야 된단 말이죠. 압도적 승리를 하겠다고 다짐을 했으면은 그럼. 중도 외연을 엄청나게 넓혀놔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새로 몰고 가야 하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하고 윤석열하고 먼저 밖에서 통합하는 거 단일화하는 거 아니냐. 근데 또 왜 안철수 대표는 그 당명도 바꾸자고 하면서 또 지구당 위원장을 임명하면서 그분도 뭔가 딱 결단을 못하고 미적미적하고 간보다가 나중에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데 이번에도 또 막판까지 끌고 가서 뭔가 좀 이렇게 얻어내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안철수는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제가 네, 그렇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첫째 약속을 지킨다. 합당한다는 약속 지킨다. 그다음 두 번째 지분 요구하지 않는다. 뭐 네. 29개고 뭐 나발이고 그런 거는 전혀 생각 안 해. 거기에 뭐 29개 지구당 달라. 그런 거 안철수 하는 순간에 가고 안철수가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다. 자기가 꼭 하겠다. 그거 아니에요. 거기까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는 이번 그 대통령 선거에서도 굉장히 많은 것을 얻을 겁니다. 다음 시대의 지도자로 쓸 수도 있고 이번에 집권하면은 공동 집권에 그런 몫이 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안철수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지금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하고 안철수하고 그럼. 뭐 단일화를 밖에서 하든 안 하든 손잡고 같이 들어가면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훨씬 더 들어갈 때도 폼이 팍 나고 저는 이제 국민들도 야 이기겠다. 그런 저는 확실히. 지금 윤석열과 안철수가 일단 반나면 그러니까 들어오는 건 뭐 안철수 먼저 들어오고 윤석열 들어와도 되고 윤석열 먼저 들어오고 들어와도 되는데 둘이 만나서 뭐를 해야 되냐.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희생을 보셔야 해도 우리는 한다.
우리는 누가 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그것도 이제 제가 들은 얘기예요. 김한길한테 들은 얘기. 옛날 구문이니까 지금 얘기해도 되잖아. 김한길한테 얘기하시더래요. 내가 요번에 다른 사람이라도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나는 양보하거나 나는 희생할 생각이 있는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한길 대표 같은 분이 상당히 좋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네,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고. 이제 그럴 정도의 이제 지금은 뭐 본인이 하셔야 되는 지금 상황까지 왔지만 그때 이제 하느냐 마느냐 할 때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두 분이 가져주면은 지금 그거는 이제 국민의힘 밖에 있는 중도고 밖에 있는 진보 세력이잖아요. 반문 세력. 이런 것들이 그 두 분으로 상징되니까. 그리고 또 젊은 세대는 이준석이가 되니까. 그러니까 두 분이 한 번쯤 만나면 참 좋겠다. 좋아서 뭐 우리 둘이 뭐 저기서 당을 하나 만들자거나 그런 거 하지 말고 우리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힘을 합치고 당선되고 나서도 우리는 힘을 합친다. 에? 그렇게만 하면 한 8분 응선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준석이 또 중요하잖아요. 이준석의 그런 젊은 바람. 이게 합쳐지고. 그래가지고 정권을 세워놓고 그 다음엔 이준석이 또 시대가 열릴 수가 있으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 자꾸 이상한 얘기 하지 말고 정권 교체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주면 이준석은 앞으로 큰 지도자가 될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뭐 자꾸 독촉을 너무 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인터뷰에서도 8월 말까지가 시한이다. 8월 말이 지나면 아마 정치 못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입당은 뭐 그보다 훨씬 빨리 7월 중에 뭐 돼야 한다는 걸로 이렇게 큰 그러니까 언론과 인터뷰에서 어법을 그걸 이제 이준석 대표 제가 시인이니까 어법을 이렇게 바꿔야 돼요. 8월 중으로 꼭 들어왔으면 그런 경우도 8월 중에 안 들어오면 넌 정치 못해. 이거 있잖아요. 그 어법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들어오라는 그러니까요. 얘기인지 안 들어오라는 얘기인지 우리가 다 알아. 그게 그렇게 못되게 하지 말고 그래도 8월 중으로는 들어오셔야 우리가 더 준비를 많이 할 수 있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경선 레이스가 아주 선풍을 탈 수 있겠어. 그렇게 얘기하면 좋잖아. 긍정적으로 해. 긍정적인 언어를 써야 돼. 지금까지 도전자였을 때 공격적이 있는 이준석이 아니라 이제는 지금 조금 이런 표현이 이상하지만 37살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어머니 같은 존재잖아요. 당 대표라는 게 진영도 다르고 생각도 다른 사람들도 하나를 묶어가지고 이 정당을 끌고 가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렇게 공격적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욕쟁이 할머니 순댓국집 욕쟁이 할머니처럼 하지 말고 그런 게 좋겠단 말이에요. 뭐 이준석 대표는 뭐 양반입니다. 홍준표 전 대표 곧 복당 앞두고 있는데 뭐 윤석열은 참 신기루야. 뭐 하루아침에 없어. 정치가 그렇게 푹 되는 거 아니야 하고 그냥 또 오늘 또 왜 그렇게 뭐 디스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서로 죽여주면서 선의 경쟁적으로 몰고 가면 좋을 텐데 더군다나 검사 선후배 아닙니까? 조금 시기가 나서 그런가요? 뭐 신기루에 불과하다는 식으로. 홍준표 대표는 이번 이제 입당하기 전까지 그렇게 할 겁니다. 왜냐면 당 안에 지금 주류들이 좀 약간 이제 윤석열하고의 앙금이 좀 생겨 있잖아요, 지금. 김종인 박사나 뭐 등등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도 이제 안배한 아주 깍쟁이 홍준표가 이제 그렇게 해갖고 이제 들어오면은 또 이렇게 분한 그것도 인간적인 매력이 있는 분이니까. 그럼요. 그게 이제 잘 될 겁니다. 어쨌든 윤석열 총장이 원래 여의도 대합 빌딩에다가 사무실을 얻으려다가 방향을 바꿔서 광화문에 사무실을 지금 마련하고 중이고 아마 공사가 한참 진행 중인 것 같아요. 뭐 27일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뭐 1호 영입이랄까 이석준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 국정조정실장을 하신 분이고 아주 상당히 유능한 분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영입을 국정감사도 많이 했더라고요. 하고 뭐 총리실도 많이 하고 했는데 예산실장인가도 뭐 예산실장하고 그래서 아주 국정 전반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실력이 있는 분으로 생각이 그렇게 들어요. 봐야겠죠. 그래서 아주 좋은 분을 영입했구나 그런 생각은 들죠.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사무실도 마련하고 1호 영입이 아주 보통 일반인들이 평가를 하더라도 아주 안정적이고 실력 있는 분을 영입했구나
앞으로 그런 실력 있는 분들을 계속적으로 영입하면서 뭐 실질적으로 5명 내지 10명의 무슨 캠프 요원으로 뭐 참모로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이제 뭐 일장이라든가 이런 걸 수행하는 아주 실무적인 잡모들이고 진짜 정책 생산이라든가 뭐 다양한 분야에 또 네거티브 팀도 있을 것이고 여러 메시지 팀도 있고 그런 사람들을 정말 A급들로 네, 출마 선언에 그게 이제 모셔왔으면 좋겠어요. 들어갈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 올스타전이 있잖아요. 한일 야구 할 때 그 투수 중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 포수 잘하는 사람, 뭐 두선한 사람 뽑잖아요. 그렇게처럼 올스타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올스타. 누구하고 정치하느냐가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올스타 중에서 제일 중요한 올스타 누구냐? 지금 대권 주자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윤석열을 중심으로 놓고 생각해 본다면 윤석열이 만약 이제 후보가 된다. 만약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지지율이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당연히 여기는 안철수, 유승민, 홍준표, 원희룡 또 뭐 있지 않습니까? 저 하태경은 뭐 국회에 있으니까 그건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공동 집권한다고 생각해야 된다 그래. 내가 혼자서 집권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건 거꾸로 지금 유승민이 집권해도 그렇게 하고 안철수가 해도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올스타가 요번에 같이 합니다. 경쟁은 하고 누가 결정되면 같이 힘을 모으고 집권하고 나면 이분들을 다 적재적소에 써서 다음 선거에 뭐 윤석열이 나가거나 안철수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예. 이제 그럴 때 사람들 키워내는 그 도량을 좀 가지시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은 국민들이 상당히 안정이 되지 않겠나. 어? 윤석열 전 총장이 그동안 정치적인 이런 발언이나 행보를 보면은 우리 김영한 의원님이 본인의 SNS 계정이라든가 또 이 고영신 TV 또 다른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하셨던 얘기들을 큰 줄거리 대강들을 이렇게 수용해 가지고 실천에 옮기지 않나 그런 느낌까지 들 정도입니다.